집중. 앞에 보고. 지난 시간에 10번, 11번까지 했어요? 네. 12번 보세요. 12번. 12번은 두 개의 그 확률 변수 XY 사이에 Y는 4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Y가 4X 플러스 3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Y가 4X 플러스 3이다 이런 얘기는요. 만약에 Y의 평균 구하라, 뭐 Y의 분산 구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 Y는 4X 플러스 3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Y의 평균, Y의 분산, Y의 평균, Y의 분산 구하라. Y의 평균, Y 분산 구하라는 게 Y가 4X 플러스 3이니까 이거 평균, 이거 분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요? X 평균에다 4 곱하고 3도 하면 되겠죠. 이거 분산 구하라면 이거 문질러 버리고 X 분산에다 얼마 곱하면 돼요? 16 곱하면 되고. 이거 표준면차 구하라면 금방 그 계산한 거에다 루트만 씌우면 된다 이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방심하지 마세요. 이제 마무리 완성해야 됩니다. 오늘 이항포 완성해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X는 이항문포 10,2분의 1을 따른다 그랬어요. X는 이항포 10,2분의 1을 따를 때 Y의 평균 분산을 구하라 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집중. X가 이런 이항포를 따른다 그랬죠. X가 이런 이항포를 따를 때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것은 4X 플러스 3의 평균과 4X 플러스 3의 분산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Y는 그냥 들먹일 것도 없어.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Y를 4X 플러스 3이라 했으니까 Y의 평균, Y의 분산 구하라면 바로 이걸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이런 거 구하려면 X의 평균 알고 X의 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X는 이런 이항포를 따른 데 있으니까 평균 분산 금방 구할 수 있지. 평균 어떻게 하면 돼요? 괄호 안에 2개 곱하면 되지. 평균이 얼마입니까? 5. 평균이 5가 나왔죠. 평균이 5니까 4X 플러스 3의 평균은 5, 평균이 5니까 4 곱하기 20, 23 이렇게 나오면 돼요. 되겠어요? 그 다음! 4X 플러스 3의 분산 구하라 했죠. Y의 분산이 4X 플러스 3의 분산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 지워버리고 X 분산 구한다면 얼마 곱하면 돼요? 16 곱하면 돼요. X 분산 어떻게 구해요? 안으로 다 곱하는 거지. 안으로 다 곱하니까 곱한 5에다가 또 2분의 1. 이게 P가 2분의 1이니까 Q도 2분의 1이겠죠? 그 2분의 5가 되겠지. 2분의 5에다 뭘 곱하면 돼요? 16. 그래서 16에다가 2분의 5에다 16을 곱하면 되니까 얼마요? 20. 누가 장난치고 있어요? 40. 그것도 모를까 봐서 그래요? 40. 무슨 얘기 있어요? 자, 그러면 Y의 표면차는 얼마겠어요? 루트 40. Y가 Y의 분산이 40이니까 Y의 표면차는 루트 40이에요. 4X 플러스 3의 표면차 구하라면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어때 여러분? 22번까지 되겠어요? 좋아요. 근데 13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뭐였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항포에서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거였죠.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거였는데 13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평균하고 표면차가 주어져 있네요. 지금 보면 매회 사건 2가 일정한 확률 P, 독립시행의 확률이 일정한 확률로 일어난 거죠. 그런 독립시행을 n회 반복할 때 n회 시행했다. 시행 횟수가 n이 되고 사건 2가 일어난 횟수, 그럼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 위에 스몰 p라고 그랬지. 그럼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스몰 n, p라는 이런 이항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보세요. x가 뭐였어요? 사건 2가 일어난 횟수를 x라 했잖아요. 근데 위에 보니까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그랬으니까 p라는 것은 x와 관련된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지금 이게 그 x는 이런 이항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이게 n하고 p가 안 주어진 상태에서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하고 분산 이런 걸 구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평균과 표준면차가 주어지는데 표준면차가 주어지면 분산 주어지는 건 똑같이 표준면차가 6이니까 분산이 얼마는 얘기예요? 36.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x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했더니 평균 60이 나왔고 분산은 표준면차 6이니까 분산은 36이다. 이랬을 때 n하고 p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주로 시행횟수하고 p가 주어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였는데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나오면 하면 되지. 자, 여기서 먼저 기억해 둘 게 뭐냐? 괄호 안에 2개 곱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아는 대로 모두 곱하면 분산이 나오지. 그러니까 아는 대로 모두 곱하면 P 위에도 Q도 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아는 대로 모두 곱한다는 건 평균에다가 Q를 곱하면 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평균에 Q를 곱하면 분산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60이니까 60에다가 Q를 곱하면 분산 36이 나온다로부터 Q를 구할 수 있겠죠. Q는 60분의 36이니까 10분의 6, 5분의 3이 되겠지. 그럼 Q가 5분의 3이라는 얘기는 P가 얼마란 얘기예요? 5분의 2. 이게 5분의 2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리고 또 뭘 구했어요? N. P는 구했고 N. N이라는 것은 아까 평균이라는 걸 구할 때 평균 60인데 평균은 괄호 안에 2개를 곱하는 거니까
5분의 2에다 n을 곱해서 평균 60이 나온다. 즉 5분의 2 n이 이게 60이다. 여기서 n을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5분의 2로 나누면 되니까 5분의 1로 나눈다 2분의 5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 2분의 5를 곱하는 이나 마찬가지야. 따라서 n은 60에다가 2분의 5를 곱하니까 답은 150 이렇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호 문제였어요. 지금부터 14, 15, 16이 이 항포에서 이제 우리가 거쳐야 될 건데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으면 절대 어려운 건 없거든요. 자, 일단 14번부터 들어갑니다. 10번 보시죠. 14번 첫 번째 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어떻게 풀 건지 알겠어요? 두 번째 줄. 자, 그럼 14번 첫 번째 줄 보겠어요. 14번 첫 번째 줄 보니까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x라 했죠. 그럼 3개를 동시에 던진다 했으니까 시행 횟수가 얼마예요? 3. 또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x라 했으니까 앞면에 나올 확률이 p가 되겠지. 그럼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결국 시행 횟수 3개 던졌으니까 이거는 결국 x는 이 항포 시행 횟수는 3개 동전 던졌으니까 3개가 되고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x라 했으니까 앞면에 나올 확률 2분의 1이 p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자료가 주어지면 여기서 이제 뭐 평균이라든지 분산 이런 거 구할 수 있겠죠. 실력 안 되면 평균 얼마예요? 평균 괄호 2개로 곱하면 되니까 2분의 3. 분산은 어떻게 돼요? 분산 안으로 다 곱하니까 방금 곱한 2분의 3에다 2분의 1 또 곱하는 거죠? 여기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 돼요? 4분의 3이 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출발합니다. 그러면 뭘 구하려느냐? x-a의 제곱. 이거의 평균의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랬어요. 이거의 최소값. 그럼 이거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먼저 얘를 처리해야 될 텐데 이 안에가 완전접시 나와 있죠. 이런 완전접시 나와 있고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전개. 자, 전개하니까 이거는 결국 2하고 이 안에 전개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랬을 때는 x제곱항하고 1차식을 별도로 분리시킨다 그랬죠? 여기서 바로 처리합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x제곱 평균은 혹시 공식 기억나세요? x제곱 평균? m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 x의 m에 대해 구해놓고 시그마 다 구해놨죠? 그러니까 m제곱이니까 이 제곱하니까 4분의 9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이 자체가 바로 시그마 제곱이죠? 4분의 3. 이게 바로 x제곱 평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 평균에다 뭘 곱해요? 마이너스 a 곱하고 a 제곱 더하면 되겠죠? 근데 x 평균이 얼마나 했어요? 2분의 3. 그럼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a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 그리고 a 제곱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x 마이너스 a 제곱의 평균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a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 맨 처음에 a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a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더하니까 4분의 12가 돼서 플러스 3이 된다. 문제는 바로 이거 최소값 구하는 얘기는 이거 최소값 구하니까 중산 문제로 바뀌는 거죠. 무슨 얘기겠지? a에 관한 2차 함수, a에 관한 2차 함수, 뭐 x, 이거 x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럼 2차 함수는 x의 수가 플러스니까 이런 폼을 써주고 최소값 구하라? 그럼 꼭지점에 x 앞을 구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꼭지점 x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외우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 다시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그 여기 a라는 게 지금 x제곱의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니까 쓰나 마나. b는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니까 결국 2분의 3이라 이게. 따라서 여기다 a 대신에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어요? 믿어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출발. 다시. 자, 이제 지금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으면 오늘 공부한 효과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또 죽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게 아깝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자 이게. 더 쉬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집중. 공부하기 싫죠? 포기하세요 대학을. 알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아무 필요 없어요. 대학 가면 가는 기간만큼만 거의 죽어요. 또 일단 들어갔으니까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왕 갔으니까. 여러분 귀따갑게 그거 듣던 얘기가 뭐예요? 대학도 안 가면 사람 취급 안 당한다고. 사람 취급 못 당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놈들하고 놀지 마세요. 알겠어요? 너 대학 나왔니? 그래서 안 나왔어. 그러면 너 그래? 그럼 너 안 논다. 그런 애로 놀지 말라고. 촌 놈들 아니에요?
아주 좋은 놈들이지. 자, 집중.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기억나세요? 되겠어요? 좋아요. 독립시행 확률 어떻게 구했어요? 한글로 얘기해봐요. 어떻게 돼요? 시행에서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다시, 뭐라고요? 시행에서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올 확률에다 몇 승이에요? 나온 횟수 승. 그 다음에, 안 나올 확률에다가 안 나온 횟수.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예, 아마 잊어먹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요.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했죠? 이 시그마를 썼을 때 시그마 뭐였어요? 아까? 예, 좋아요. 시그마 XP.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평균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X제곱 P. 훌륭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봐.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데. 지금 바로 끝날 거예요. 일찍 끝난다, 이거. 야, 미치겠다, 이거. 잘 봤으면 참 좋을 텐데. X의 평균이 시그마 뭐라고요? XP. 다시 X의 평균 시그마 뭐라고요? 여러분, X가 R일 확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X가 R일 확률은 뭔가가 일어나는 횟수가 R번일 거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12 컨비네이션 R이라고 썼으면 시행 횟수가 얼마예요? 12. 스몰 n이 12. 되겠어요? 그 다음 3분의 1의 R승. 그럼 P가 얼마예요?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12번 시행해서 R분 나왔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10만승. 그때 이게 R이 취할 수 값은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0부터 10까지. 한 번 더. R이 취할 수 값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이 독립시행 확률이죠. 여기 R이 취할 수 값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한 번만 더. 그리고 이게 지금 X가 R일 확률이죠.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대답하세요. 이게 X가 R일 확률이죠. 무슨 양이 있어요? 이게 무슨 확률이라고요? 한 번 더. 이게 뭐라고요? 한 번만 더. 이게 뭐라고요? 좋아요. 내가 할 수 없이 한 번 더 하죠. 여기 봐. 이건 X가 R일 확률이거든요. 다시 이건 X가 R일 확률이거든요. 다시 이건 X가 R일 확률이거든요. 우리가 X의 평균 구할 때 시그마 XP라 했죠. 그냥 시그마라고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위아래 아무것도 없으면. 모두. 다시 모두. 좋아. 여기 봐. 집중. 여러분 이게 X가 R일 확률이죠. X가 R일 확률이 이렇게 독립시행 확률로 표현되면은 그때 X의 분포는 2항표를 따른다 그랬죠. 시행 횟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12. P는 얼마예요? 3분의 1. 다시. N은 얼마예요? 12. P는 얼마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X가 R일 확률이죠. 다시 이게 뭐예요? X가 R일 확률. 따라서 집중. 갑니다. 완전히 간다. 이게 X가 R일 확률이죠. 이게 X가 R일 확률일걸요? 이게 X가 R일 확률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R을 곱한 다음에 시그마 R은 이꼴 0부터 12까지 하게 되면 이게 바로 X예요. X가 R일 확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그마예요. 왜 시그마냐? 0부터 12까지는 몽땅이죠. 이게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이 0에서 11까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그마야. R을 곱했죠. 여기다 확률에다가. 그럼 이 R이 뭐냐? 바로 X값에 이게 X가 R일 확률이니까. 이게 X값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XP죠. 이건 확률이니까. 다시 시그마 XP죠. 무슨 알겠어요? X가 R이니까 R이 X지. 시그마 XP예요. X가 할 수 있는 값은 0에서 12까지 다 등장할 거 아니에요. 시그마 XP예요. 시그마 XP가 뭡니까? X의 평균이죠. X 평균 시그마.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을 구하라는 것은 평균 구하라는 얘기죠. 평균 어떻게 구해요? 괄호한 2개 곱하면 되지. 괄호한 2개 뭐뭐 있어요? 12하고 얼마? 3분의 1. 답은 얼마예요? 4. 지금 무슨 양 있어요? 집중. 잘 봐야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응용이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이기 때문에 이게 R제곱이 돼 있다. 답이 달라지겠지. 이 R제곱이라는 게 뭐겠어 이게? X제곱. 그러면 이게 시그마 뭐야? X제곱 P지. 시그마 X제곱 P라는 게 뭐야? X제곱 평균 아니야? X제곱 평균 시그마 X제곱 P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M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 그리고 이게 지우고 M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이야. M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 알겠어요? M은 어떻게 구해요? 괄호는 2개 곱하는 거니까 4. M제곱은 4의 제곱. 시그마 제곱은 제곱하지 말고 그 자체가 분산이라 그랬죠?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안으로 다 곱한다 했지? 안으로 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개 곱해서 얼마? 4. 4에다 3분의 2를 곱하니까 3분의 8. 더한 게 답이죠.
지금 풀이가 필요 없는지 무슨 알겠어요? 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더 귀여운 거. 아! 다시 묻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그마 x제곱 p. 다시 뭐예요? 시그마 x제곱 p. 시그마 x제곱 p가 신뢰가 안 된다면 뭐죠? x제곱 평균. 다시 뭐라고요? x제곱 평균. 혹시 x제곱 평균에서요? 빼기. 자, 이쪽으로 카메라 이쪽 돌려주세요. 여기 보세요. 자, x제곱 평균이죠. x제곱 평균에서 m제곱을 빼면 x제곱 평균에서 m제곱을 빼면 그게 바로 분산이죠. 그럼 여기 m이 오면 되겠지. m이란 게 뭐예요? x의 평균이지. x의 평균은 시그마 xp죠. 시그마 xp는 시그마 x니까 r p 12커뮤니케이션 r 3분의 1의 r성 3분의 1의 12 무슨 알겠지? 시그마 xp 이게 평균이잖아.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x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m제곱이잖아. 그럼 x제곱 평균에서 빼기 m제곱인 게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처음에 공부한 거 아니에요? x제곱 평균에서 m제곱 뺀 게 바로 뭡니까? 분산. 분산은 안으로 다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12에다가 3분의 1에다가 3분의 1 곱하니까 답은 9분의 24. 선생님 3분의 8 아닌가요? 그래. 그래요. 무슨 알겠어요? 자, 그러면 프린트. 15, 16이 다 끝났어요. 아무리 문제 응용해봤자 15, 15에서 틀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이런 패턴 문제는. 알겠어요? 이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야. 거기가 공부한 거지. 평균은 괄호하나에 곱한다. 따라하세요. 평균은 괄호하나에 곱한다.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안으로 곱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항포 같으면 그 시행횟수하고 P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갖다 독립식 확률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통계 끝이에요. 뻥이고 반이에요. 알겠어요? 이상항용포, 이항포가 이게 끝이라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연속항용포하고 정규분포. 그 일종인 정규분포. 그러니까 봐! 이산항용포에는 이항포가 있잖아요. 연속항용포에는 정규분포라는 게 있어요. 되겠어요? 끝나고 나면 뒤에 가서 표본 평균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거의 평균이나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걸 정규분포에 어떻게 응용되는가 보고 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를 연결한 라프라스 형이나 뭔가를 알고 맨 마지막에 가서 무슨 모평균의 추정인가. 그거 제가 전문이거든요. 전문이다. 그러니까 모평균 추정인가 귀엽게 공부하면 땡이에요. 나온 밥이야. 그게 통계예요. 자, 그러면은 15번. 15번 문제. 이항포 B n,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평균이 자, 여기 봐. 앞에 이게 n하고 p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항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x가 이런 이항포를 따르는데 주어진 조건이 평균이 6이고 그다음 표면차 시그마는 2라고 주어져 있다 이거야. 그리고 구하라는 것은 시그마 k는 이꼴 0에서부터 n까지 k제곱 곱하기 n 커뮤니케이션 k p의 k승 1-p의 n-k승 값을 구하라. 누가 보면 참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완전 장난 아니야? 잘 보라. 잘 보니까 선생님 R이 아니잖아요. 자, X가 R이든지 K든 S든 뭔 상관이냐고 똑같은 얘기지. 알겠어요? R번 나오면 R이고 K번 나오면 K지. K제곱 있다 이게야. K는 0부터 N까지. 처음부터 0부터 N까지라는 것은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모두니까 이게 큰 시그마지. 0부터 N까지니까. 어차피 시행횟수 N인데. 그 다음 여기 K제곱 나왔지. K제곱 나왔는데 K 보니까 나온 횟수가 K잖아. 나온 횟수가 바로 X 아니야. 라지 X. K번 나왔다. 그럼 나올 확률에 나온 횟수이지. 그러니까 P는 얘를 얘기하는 거지. 얘. 잘 딱 맞았네. Q는 1-P 맞고 N번에서 K번 나왔으니까 N-K만. 복잡하니까 이게 지금 큰 확률이죠. K번 나올 확률. 그러면 이게 X가 K일 확률이면 X가 K일 확률이라는 것이 라지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시그마 X제곱 P지. 이게 바로 지금 크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시그마 X제곱 P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시그마 X제곱 P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X제곱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X제곱 평균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M제곱 플러스 시그마제곱으로 구한다 했지. 또 이게 M제곱은 M이 6이니까 36이고 시그마가 2라고 주어있으니까 시그마 제곱은 이땐 제곱해야지. 4. 답은 얼마 되겠어요? 4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숫자 밖에도 풀 수 있겠죠? 또 아까 우리 이미 숫자로 직접 조정한 것도 해봤잖아요. 다 그 얘기지. 16번. 16번은 뭐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자, 16번 준비. 16번은 앞에 시그마하고 R제곱 18 커미션 R이야. 18 커미션 R인데 그 시그마에 보니까 R은 0부터 18까지니까 이게 처음부터까지죠. 그럼 거기서 X제곱이 뭐야? 라지 X제곱이죠. 그 나머지 N 커미션 R부터 독립식 확률이 되겠지. 그러니까 앞에가 뭐가 됩니까? 시그마 X제곱 P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빼기. 뒤에 건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 뭐예요? XP의 전체 제곱이지.
그리고 시그마 xp라는 게 바로 x의 평균 m이지. 이건 뭐예요? xOP니까 시그마 x 이게 바로 x의 평균이죠. 설명하기도 하지. 무슨 알겠지? 이게 하여튼 그걸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분산 구하라는 얘기예요. 분산. 분산은 안대로 곱하는 거니까 P가 뭔지 Q가 뭔지 구별할 필요 없잖아. 그냥 나오겠지. P가 뭔지 Q가 뭔지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CNS 얼마? 18.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안대로 다 곱하면 3분의 1하고 3분의 2가 있죠? 이걸 다 곱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은 얼마 되겠어요? 4. 16번이 4라고 풀이가 뭔 필요 있냐고 끄적끄적 혼정하면 되죠. 되겠어요? 보따리 싸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집중. 자, 미니 퀴즈. 왜? 미니 퀴즈. 집중. 집중이다. 집중일걸. 자, X가 R일 확률이 12 컨비네이션 R 4분의 1에 12 마이너스 R 4분의 3의 R R은 0부터 12의 평균을 구하라. 평균 R은 0부터 12 0부터 12 다 있네. 0부터 12 독립식 확률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항포지. 확률로 표현된 이항포다. 평균 구하라. 답은 얼마입니까? 3 일부 죽었지 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CN에서 보면 폴님 안녕하세요. 옛날 잘 공부했어. 3이라서 자꾸 틀렸거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글로 따라해도 12번 시행해서 R번 나왔다 했죠. 나올 확률에 나온 횟수승이지. 나올 확률에 나온 횟수승이 R번이니까. P가 얼마가 돼요? 4분의 3. R번 나왔다. 나올 확률에 나온 횟수승이잖아. 이런 치사 문제도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왜 이렇게는 우리가 순간 혼동 넣느냐? 옛날 이항정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항정리는 지수 컨비네이션 R. 나란히 쓴다. 거기서 그거 뺀 것은 R승. 이렇게 했잖아요. 그 순간 시험 때 그냥 날씨도 춥겠다. 알겠어요? 분위기 막 스산하겠다. 딱 보고 막, 이거 3. 다시는 전화번호 안다, 이거. 그럼 되겠냐, 이거야. 평균. 조심해야 한다, 이거. P. 여러 차례 있지만. P는 12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얼마예요? 9.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가 이항포야.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됐어요, 여기 봐요. 여기가 이항포인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냐면요. 통계에서 여기까지가 절반이에요. 되겠어요? 작년까지는 여기까지가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금년부터는 우리가 이어서 공부할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적분교 들어가는 게 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모비율의 추정이라든가 필요 없고 옛날에 가설과 검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전문이었는데 그게 빠져 빛을 못 보고 그래서 가설 검정으로 빠져가지고 통계 남아있는 게 상당히 심플한데요. 지금부터 다음 시간에 오늘까지 공부한 거를 최초로 좀 복습 좀 해보세요. 다음 주 올 때까지. 내가 언제 복습해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그랬어요? 좋아.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근데 복습 안 해올 줄 알고 지금 아까 처음에 복습을 했던 건데. 여기까지가 이산확률 분포 및 거기에 따른 이항 분포. 그리고 독립식량까지를 복습했습니다. 알겠어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라플라스 정리할 때 보면 오늘 이항포 공부한 것들을 그대로 다 쓰게 됩니다. 복습 좀 하세요. 특별히 일찍 끝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자, 여기 봐. 자, 이제 아까 우리가 확률 변수를 봤는데요. 확률 변수를 봤는데 앞에 이산이란 말이 붙었어요. 이산이란 말이 붙었는데 x를 갖다 확률 변수는데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왜 이산이라고 그랬죠? 왜 이산이라고 그랬어요? x값이 뚝뚝 떨어져 있다. 이산 가족처럼.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x는 떨어져 있지 않은 x도 있어요. 그 대표로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저울에다가 무슨 뭐 고기를 잘라서 고기를 잘라서 얹어서 거기 나오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걸 x를 하자. 되겠어요? 근데 만약 이 저울 같은 경우가 뭐 이게 0kg, 그 다음에 1kg, 2kg, 3kg, 4kg, 다시 5kg, 5kg까지 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때 x는 0에서 5까지 값을 갖는데
0에서 5까지 잘 보세요. 0에서 5까지 값을 갔는데 여기가 0, 1, 2, 3, 4, 5까지 값을 간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달아있는 이 고기의 무게를 x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고기를 안 사서 잘 모르겠지만 가서 이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이렇게 딱 잘라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저울이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렇게 가 있어요? 아니겠지. 이게 스르르 가다 보면 1.23kg도 나올 수 있고 무슨 양이 있어요? 3.75kg가 나올 수도 있고 됐어요 안 됐어요? 0.6kg가 나올 수도 있고 0.63kg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그럼 결국 이때 x는 0에서 5까지 모든 x값을 다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양이 있어요? 그럼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은 이걸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은 뭔가? 표를 못 만든다 이게. 표를 만들 수가 없어. 표를 어떻게 만들어? 이때 x가 0 있고 1 있으면 0하고 1 사이에 0.5 있지. 0.5 있으면 0.75 있지. 0.76 있지. 표 못 만든다 이게. 그래서 x의 분포가 x가 어떤 값을 연속적으로 다 가질 수 있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연속적으로 모두 가질 수 있을 때는 이때 x의 확률표를 연속 확률표라고 연속 확률표는 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그래프로 나타내자 이래야. 그래프.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제 보면은 대충 아마 3kg에서 4kg 이럴 확률이 좀 높구나. 확률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하자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 그래프하고 x축과 둘러싼 넓이를 가지고 여기서 x가 3에서부터 눈 떼면 안 돼요 지금. x가 3에서 4까지 쓸 이런 확률은 3에서 4까지 이 그래프하고 x축과 둘러싼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표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양 있죠?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되게 x가 3에서 4까지 쓸 확률이 좀 높고 0에서 1까지 확률이 좀 작구나 해서 그 확률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에 의해서 밀도를 알 수 있다 해서 이 그래프를 갖다가 이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요. 확률 밀도 함수. 엄청 중요한 얘기야.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다. 확률 밀도 함수. 왜 힘이 갑자기 빠졌어요? 다시. 가다 들어와서 그래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 함수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이 확률 밀도 함수와 x와 절선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표현하자는 것이 바로 연속 확률 분포예요. 알겠어요? 따라서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그런데 집중. 이 연속 확률 분포인데 이 확률 밀도 함수에 조건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조건이. 확률 밀도 함수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그래프하고 x와 둘러싼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라면 x축 밑에 내려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x축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확률 밀도 함수로서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간이 주어져 있죠. 집중. 구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구간이 주어져 있으면 이 그래프하고 x와 둘러싼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표현하기로 했죠. 그럼 이런 경우 만약에 x가 확률 밀도 함수 fx가 만약에 정의가 되기를 0에서 5까지 정의가 돼 있다. 그러면 0에서 5까지는 그래프가 그렇게 나가다가 그럴싸하게 이 구간을 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는 fx 값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다가 나머지는 0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확률의 합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 그래프하고 x와 둘러싼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 아까 우리가 이산확률표에서 x가 있고 p가 있으면 이 확률을 전부 더하면 얼마 나와요? 1이 나온다는 것처럼 연속확률표에서는 이 확률밀도 함수와 x와 둘러싼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전 넓이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되겠죠? 넓이 합이 얼마요? 1. 그게 바로 확률의 합이나 마찬가지니까. 넓이 합이 얼마라고요? 1. 자, 그러면은 프린트 보세요. 그럼 벌써 두 문제 끝났어요. 자, 두 문제 끝나? 하나, 둘, 셋, 네 개 다 끝났어요. 자, 17번 보세요. 5페이지 17번.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5페이지 17번은 자 보세요. 폐구간 0,1에서 정의되어 있는 확률밀도 함수 fxgx가 있다 그랬어요. 주의. 자, 여러분 폐구간 0,1이죠? 프린트 없어요? 프린트 없나 학생? 뒤로 전달. 자, 나머지 학생 1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폐구간 0,1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폐구간 0,1에서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0하고 1까지에서만 fx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fx가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양 있어요? 폐구간 0,1에서 정의됐다는 얘기가 0에서 1까지는 fx가 지금 현재 주어진 거고 나머지 관수 fx는 0이라 이런 얘기야. 0이란 건 x축하고 딱 붙어있는 거지. 그럼 확률밀도 함수 fx, x축하고 붙어있으니까 그 사이 넓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0에서 1까지만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중 그러한 0에서 1까지 정의되어 있는 모든 확률밀도 함수 fxgx에 대해서 다음 중 확률밀도 함수인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세요. 확률밀도 함수를 찾는 이 수능의 이 말 자체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 fxgx가 확률밀도 함수라고 그러는 확률밀도 함수의 위에 맨 처음에 주어진 확률밀도 함수에 동그라미 치세요. fxgx 앞에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fx와 gx. 이 앞에 확률밀도 함수라고 있죠. 여기다 이렇게 뭐 동그라미 치세요. 확률 밀도 함수. 부가는 0에서 1까지 정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fx도 확률밀도 함수, g도 확률밀도 함수니까 fx도 확률밀도 함수, g도 확률밀도 함수니까 fx하고 gx는 0에서 1까지 이런 그래프하고 x축하고 둘러싼 넓이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fx란 그래프하고 x축하고 0에서 1까지 둘러싼 넓이도 1이고 gx란 그래프도 0에서 1까지 둘러싼 넓이가 1이 된다. 왜? 이게 확률밀도 함수가 있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랬을 때 다음 중 확률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2번은 답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2번은 fx하고 gx 이게 그러니까 2번 같은 건 이런 얘기야. 2번은 fx하고 gx를 더한 것을 하나의 y로 해가지고 이게 확률밀도 함수가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0에서 1까지 구간에서 이거하고 x축하고 둘러싼 넓이도 얼마예요? 1이고 이거하고 x축하고 둘러싼 넓이도 얼마예요? 1이니까 결국은 이거하고 x축하고 둘러싼 넓이는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면 확률밀도 함수가 안 되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그거 골라는 얘기거든요. 기본 개념으로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은 안 되겠지. 1번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x축하고 둘러싼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잖아요. fx하고 x축하고 둘러싼 넓이도 1이 되고 gx하고 x축하고 둘러싼 넓이도 0이 되니까 1이 되니까 결국 1에서 1 빼니까 0 이렇게 된다 이거야. 지금 무슨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0인데 그걸 2로 나눠봤자 0이잖아요. 지금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이 좀 이제 결과가 잘 보세요. 4번은 어떻게 돼요? 4번은 fx하고 x축하고 0에서 1까지 둘러싸인 부분이 1, g도 1이라면 그 중괄호 안에 있는 게 2fx 플러스 gx죠. 그럼 2fx 플러스 gx는 3이 되겠지. 3인데 그걸 얼마로 나눴어요? 3으로 나눴죠. 됐어요? 안 됐어요? 3으로 나눴어. 그 다음에 여기 그 5번 같은 경우는 2fx 마이너스 gx니까 이건 fx를 갖다가 2로 나눈 값. fx를 갖다가 fx하고 x하고 둘러싼 넓이가 1인데 거기에 2를 곱했으니까 2가 나오겠지 이건. 그 다음에 gx하고 x하고 둘러싼 넓이가 얼마 되겠어요? 1이죠. 근데 거기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뺐죠.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지만 여기는 g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는 2fx하고 마이너스 gx를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 2fx하고 마이너스 gx를 더했는데 gx라는 그래프는 어차피 확률도 함수가 x축 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x축 위에 있었는데 이 마이너스 gx는 어떻게 되겠어요? x축 밑에 있겠죠. 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지금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값이 1이 나오지만 이건 해당이 없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확률밀도 함수라는 게 기본적인 성질이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프가 x축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2fx하고 마이너스 gx를 더했다 생각하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5번 문제에 대해서 일단 답은 지금 현재 4번에 해당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5번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하나를 더 얘기하겠어요. 집중. 여기 보세요. 지금 2배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걸 갖다 우리가 y로 넣는다 했잖아요. 그 y로 넣는다 이게 지금 확률도 함수가 되냐 했는데 조건 중에 하나는 만족해요. 뭐가 되겠어요? 이 그래프하고 x축하고 둘러싼 넓이를 계산하면 0에서 1까지 x축하고 둘러싼 넓이 계산하면 결과는 얼마 나와요? 1이 나온다. 그건 참 좋아요. 그런데 확률밀도 함수가 되려면 이 결과는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항상 양수가 돼야 되죠. 근데 fx하고 gx, fx에다 2배를 한 다음에 gx를 빼가지고 이게 항상 양수랑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경우도 보세요. 이런 경우 만약에 이게 x축이 있으면 만약에 fx가 이렇게 갸냘프게 나간다. 이게 y는 이꼴 fx. 또 gx란 그래프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 y는 이꼴 gx. 무슨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쭉 어느 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의 y값이 fx값이면 이 점의 y값이 gx값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fx에다가 2배를 해줘봤자 gx를 빼면 결과는 무슨 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나오면 계산하면 x축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음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확률밀도 함수는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워지는 겁니다. 지금 1번, 17번 문제 의미는 알겠어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18번 문제를 보시죠. 18번 문제는 구간이 마이너스 1,1에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1에서 정의되어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 x의 확률밀도 함수 y는 이꼴 fx 그래프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죠. 그럼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에서 1까지라 했죠.
구간이 마이너스에서 1까지인데 이 구간에서 확률밀도 함수 그래프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이게 제대로 확률밀도 함수라면 마이너스부터 1까지 범위 내에 범위 안에서 그 주어진 확률밀도 함수 그래프하고 액수와 도리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되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맨 처음에 1번 어때요? 넓이가 얼마입니까? 2가 되니까 탈락이죠. 됐어요 안 됐어요? 2가 되니까 탈락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 넓이는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오죠. 근데 현재 이 자체가 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fx가 잘 보세요. fx가 이게 0이 된다. 언제냐?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이런 범위 내에서 또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이런 범위 내에서는 확률밀도 함수가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주어진 2번 그래프는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무슨 양이있죠? 됐으면 좋을 텐데 무슨 양이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범위를 따졌을 때 결국 0이면 이게 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범위 내에서는 y는 이꼴 1, 확률밀도 1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일단 넓이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1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원래 확률밀도 함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범위 내에서 주어지고 그 범위를 제한하면서 0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하면 0에서 1까지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양이있죠? 0에서 1까지 정의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다 잠깐 보류하겠어요. 3번 보세요. 3번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까지 그 그래프하고 x도리산 넓이가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왔죠? 2 곱하기 1 나왔어요.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까지. 밑변이 2가 되고 높이가 2가 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2가 되죠. 그게 안 되겠지? 그러니까 4번도 가입표. 그럼 4번 가입표, 1번 가입표. 일단 1번 가입표, 4번 가입표. 그 다음에 5번 어떻게 돼 있어요? 5번은 또 지금 마이너스라고 0 사이 사고가 나 있죠? 지금 마이너스라고 0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 0과 1 사이에서 그래프는 여러분 늦게 보면 알겠죠? 그때 fx가 뭐겠어요? 0,하고 1,1을 지나니까 y는 이꼴 fx가 되겠죠? y는 이꼴 x 이렇게 되겠지 지금. fx는 이꼴 x. 즉 y는 이꼴 x가 돼. 넓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5번 지금 넓이가 2분의 1이잖아요. 그 그래프하고 x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5번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현재 지금 봤을 때 여기서 현재 그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넓이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몇 번이 안 돼요? 1번하고 4번하고 5번이 안 되는 거죠. 1번, 4번, 5번이 안 되니까 답은 밑에 동그라미 4번이라고 쳐두세요. 되겠어요? 동그라미 4번을 쳐두면 지금 현재 2번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을 인정한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집중. 2번 그래프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에서 1까지 일단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그 그래프하고 x도리산 넓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2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서툴러요. 무슨 얘기겠어요? 원래 확률밀도 함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집중. 확률밀도 함수는 fx가 주어지고요. fx가 뭐라고 식이 주어진데 이거는 어떤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식이 존재하고 그 외에서 fx는 0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기 2번 같은 경우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안에도 다시 또 얼마인 게 있어요? 0인 게 지금 들어가 있죠. 중간 껴있는 게 아니라. 되겠어요? 그럼 사실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정의는 0에서 1까지 되어 있다. 그게 원칙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렇지만 일단 지금 그 보기의 의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그래프하고 x와 루트 넓이가 얼마 된다? 1이 된다. 그걸 이용하자. 이런 패턴이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19번 문제 보시죠. 가자. 자, 19번 문제는요. fx가 kx하고 얼마예요? 0이지. 잘 보세요. fx가 kx하고 0이죠. 그러면 0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fx가 0이 된다는 얘기야. x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정의 된 겁니까? 0에서 1까지 정의 돼 있죠. 그럼 0에서 1까지 정의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0에서 1까지 정의 돼 있고 그 정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확률밀도 함수 fx는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럼 이게 지금 x니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y축이 지나갈 거라고. 그리고 fx는 kx라 있어요. kx니까 원점을 지난 직선. 이게 y는 확률밀도 함수가 y는 kx 이렇게 준 k는 상수라 있어요. 되겠어요? 그때 여기서 상수 k 값을 먼저 찾아야 될 텐데 상수 k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무슨 원리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0에서 1까지 정의되어 있으니까 0에서 1까지 범위에서 이 y는 이꼴 kx 그래프하고 x와 도리산 넓이 이 넓이가 얼마나 돼야 돼요? 1이 된다 이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1이 되려면 이게 삼각형이니까 밑변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려면 높이가 얼마 돼야 되겠어요? 2가 돼야 되겠죠.
무시한 있죠? 그럼 높이가 2가 되려면 x가 1일 때 y값이 2가 되죠? 그럼 x가 1일 때 이 y값이 2가 되려면 k는 얼마입니까? 2. 그래서 k값이 2란 게 나왔어요. 결국은 이 그래프는 y는 이꼴 2x고 2x는 0에서 1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되겠어요? 이랬는데 구하라는 것은 k값이 아니라 x가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있을 범위의 확률을 구하라 했죠? 그럼 여기 0이 있고 0이 있고 지금 1이 있으니까 x가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있을 확률은 바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이 그래프하고 x가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시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사다리꼴 넓이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런 삼각형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가지고 구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결국 여기서 이제 x가 2분의 1일 때 그때 y값은 2분의 1 때는 1이고 x가 3분의 1일 때 y값은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이 넓이는 구하면 되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텐데. 되겠어요?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에다 1을 곱한 다음에 또 1을 나니까 4분의 1 빼기. 여기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가운데 빗금치면 넓이가 나오겠지.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9분의 1이 돼요. 되겠어요? 계산하면 4분의 1에서 9분의 1 빼니까 4하고 36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fx 확률밀도 함수. 이것도 지금 확률밀도 함수라고 그랬죠? 확률밀도 함수라 했으니까 확률밀도 함수 fx가 주어지기를 지금 구간이 그건 정의가 어디서 어디까지 됐겠어요? 0에서 2까지 된 겁니다. 알겠죠? 0에서 2까지 됐는데 0에서 2까지 가는 도중에 1에서 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되겠죠? 그럼 현재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x축이 있으면 0에서부터 1, 2까지 0에서 2까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맨 밑에 줄 보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 그때는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게 x 여기 y축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0에서 1까지는 y는 이꼴 x죠. 지금 x 보입니까? fx는 x? x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1을 지날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에서 2까지는 뭐가 된다 했어요? 그때 확률밀도 함수 y는 a-x가 된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a-x가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a-x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a-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이니까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률밀도 함수라면 주어진 구간 내에서 그래프하고 x축 넓이가 1이 돼야 되겠지. 근데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 넓이가? 이게 1이고 1을 나누는 게 2분의 1이지. 그럼 나머지도 얼마 돼야 되겠어요?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이게 1이면 결국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겠죠. 무슨 생각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오려면 어때요? 그래프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고 y절편은 a가 될 텐데 결국 a는 얼마 되겠어요? 2. 중학교 1학년 때 그림 그리면 생각하면 돼. 직선 알겠어요? a는 2가 된다. 근데 a가 2가 되는 게 좋아. a가 2. a는 2가 되니까 y는 2-x가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뭡니까?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있을 확률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있으면 2분의 1이면 0하고 1 딱 중간. 2분의 3은 1하고 2 중간인데 결국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있을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바로 이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무시항이죠? 됐어요? 안 됐어요? 제 생각에는 1에서 이게 2개 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1에서 이게 2개 빼면 되겠는데. 이 전체가 1이니까. 우리가 구할 건 이거잖아요. 1에서 2개 빼면 되겠죠? 근데 2개 합동이죠. 지금 대칭 위치에 있으니까. 그럼 이 2개 더한다는 거, 2개 더하면 이런 정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정사각형 나오니까 이 정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얼마 되겠어요? 4분의 1. 답은 얼마예요? 4분의 3. 그 다음에 21번. 21번부터 정규분포. 위에 제목 붙여놨어요. 21에 정규분포. 지금 연속항분포는 끝났어요. 지금 정규분포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21번 정규분포.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